네, 그 외사법 시간이고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 갑자기 종료될 수 있거든요. 그 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땡 하고 올 때가 있어가지고 네, 미리 좀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음, 그 중간 평가는 그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아, 아니요. 그냥 22일, 29일 중에 하루로 한다고만 말씀하셨어요. 아, 그쵸. 그 시간 때문에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였고 네. 지금 생각은 22일이 사실은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괜찮으시다면 한 29일 정도로 할까 싶긴 하거든요. 아, 네. 저는 양일 상관없습니다. 둘 네, 다. 있어요. 그러면 다행인데. 잠시만요. 아, 그러면 그, 그, 씨, 집중 안 되네. 네. 혹시 오늘 발표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네. 오늘 간단하게 그 위상 수업 공부한 거 좀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아, 슬랙에다 올려놓은 거 잠깐. 네. 그러면은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번 주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아예 못했거든요. 네, 네네.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그 실수가 커넥티드고 유리수는 커넥티드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고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토폴로지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중간 평가 때도 아마 채널지기님께 이거 관련해서 디스커션을 하든가 할 것 같아요. 물론 뭐 딱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이 책을 그냥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정의만 쭉 살펴보고 넘어가면 플로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셋이 있을 때 그냥 어떤 집합이 있을 때 집합에 이렇게 원소가 세 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걸 그냥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근데 부분 집합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일단 토폴로지는 단지 그냥 컬렉션일 뿐이고요. 부분 집합의 모임일 뿐이고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을 일단 컬렉션에 들어가야 되고 얘네도 다 부분 집합이죠. X의 부분 집합이죠. 그리고 이 컬렉션에 들어가는 어떤 엘리먼트들의 유니온도 다시 컬렉션에 들어가야 된다. 그때 3번과 좀 3번도 일단 읽어보면 파이나이트한 것들의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개수의 인터섹션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다 뭐 any finite sub collection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n이라고 했으니까 무한한 유니온도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finite한 intersection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아래 나와 있는데 플로지의 정의 자체는 일단 이게 다고요. 그냥 서브셋들의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점점 정의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제 카톡방에도 제가 막 올렸던 건데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정의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막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저희 막 실수 그리고 뭐 유리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어, 네, 또 막 뭐 실수는 셀 수 없고 자연수는 셀 수 있고 이런 개념들이 막 뒤죽 뒤섞이면서 그러니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이걸 읽으면서 계속 네, 그거를 저도 인지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일단 네, 정의를 봤으니까 example을 대충 보면 이렇게
그냥 이, 그래서 이렇게 T라 이거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T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셋이 A, B, C가 있을 때 X가 A, B, C가 있을 때 여기다가 뭐 공집합이랑 X 이렇게 두 개만 넣어도 만족을 하겠죠. 이렇게 해도 토폴로지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trivial topology, indiscrete topology라고 합니다. collection consisting of X and 공집합, only.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포함하는 친구, 여기 있는 얘죠. 얘를 어, trivial topology라고 하고요. 이런 것도 토폴로지가 될 수 있죠. 인터섹션한 거 다 들어가고 유니언한 거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고 대충 이제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얘도 인터섹션 다 포함하고 유니언 포함하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 좀 특이한 경우죠. 각각의 그 원 포인트 셋이라고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 원소 하나를 다 포함하고 각각의 원소를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클로즈에 A, B, C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유니온 그러니까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여기 나오듯이 all subset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지 파워셋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무튼 모든 부분 집합을 포함하는 그런 토폴로지를 discrete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그냥 이건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 discrete, 얘 indiscrete 얘네는 부르는 이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일단 베이시스에 대한 건 넘어가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클로즈 색과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하나 더 정의할 게 있는데 오픈셋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픈셋은 다름이 아니라 음, 네, 이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이 토폴로지 안에 있는 이 부분 집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폴로지 안에 있는 얘네를 오픈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폴로지가 이 셋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AC는 오픈이 아니겠죠? 얘는 오픈이 아니에요. 왜냐면 토폴로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B는 오픈입니다. 토폴로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BC도 오픈이고요. AB도 오픈입니다. AC만 오픈이 아닌 거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일단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드 셋에 대해서 정의를 할 겁니다. 클로즈드 셋은 무엇이냐? 클로즈드는 단순하게 X-A가 오픈이면 A를 클로즈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A, A, B, C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봤던 그 세 번째인가요? 아무튼 그 그림이죠. 여기서 AC는 오픈은 아니죠. 근데 이 전체 집합 X에서 AC를 빼면 B가 되고 얘가 오픈이죠. 그래서 얘는 클로즈드입니다. 그러니까 정의 그대로 X에서 A를 뺐을 때 그것이 오픈이면 X에서 A, X에서 집합 AC를 뺐을 때 집합 B가 나오고 그게 오픈이니까 AC는 클로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subset A, AC는 클로즈이고요. 이런 걸 클로즈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ABC가 이게 네. 원소인가요? 아니면 집합인가요? 아, 원소입니다. 원소예요? 네. 원소, 그래서 이게, 네. 네. 그렇게. 어, 원소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ABC라는 게 그러면은 크기 같은 거는 네. 없는 상태인 거죠? ABC의 그쵸.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그냥 근데 ABC인데 B가 지금 오픈이고 네. 오픈이면 AC가 클로즈다라는 거죠. 그쵸. 어, 그냥 정의 그대로. 왜냐면 X에서 AC를 뺐을 때 집합 B가 나오니까. 이게 오픈이니까. 그럼 이게 subset AC는 클로즈입니다. 그것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단순히 네. 알파벳만 바꿔서 네. 그러니까 지금 A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AC라고 했지만 AB라고 네. 하고 네. X-A를 하면은 이제 C가 남을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네네, 그쵸. 그 경우도 이제 네. 클로즈 오픈 그 똑같은 말이 다 성립이 되나요? 아, 성립이 돼요. 근데 보시면 X에서 AB를 빼면 일단 C죠. 네. 근데 C는 오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클로즈드가 아니고 또 AB는 오픈이니까 얘는 이제 오픈인데 클로즈는 아닌 거죠. C가 오픈이 아닌가요? 네, C는 오픈이 아니에요. C 집합 단일 C는 오픈이 아니에요. 얘가 오픈이려면 이렇게 얘까지 포함해야 돼요. 토폴로지가. 어, 이게 일단, 이제 단일 C만 네. 가지고 있는 집합. 네. 어, 일단, 그 차이가 있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음, 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닌 게 있는 거고 또 클로즈이면서 오픈인 것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그냥 이 경우만 봐도 단일 이 C, सब셋 C는 오픈도 아니고 클로즈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 이 경우에서 보면 얘가 A, B, C라고 하면 सब셋 A는 일단 오픈이죠. 근데 A, B를 뺐을 때 B, C가 나온 얘도 오픈이니까 얘는 오픈이면서 클로즈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다시 쭉 내려와서 이제 리밋 포인트에 대해서 볼 건데 음, 잠시만요. 네. 일단 네. 네, 일단 클로저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약간만 살펴봅시다. 얘는 정의를 보면 그냥 일단 정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인테리어 오브 A는 이 A는 이제 सब셋이고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에 어떤 집합 X에 토폴로지가 부여되어 있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토폴로지가 부여되어 있다. 토폴로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컬렉션 오브 सब셋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인테리어는 무엇이냐? 이제 얘의 부분 집합 A의 인테리어란 일단 int A라고 쓰고요. is defined as the union of all open sets contained in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X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일단 सब셋인 거죠. 그리고 이 A 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토폴로지가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도 토폴로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있고 막 어떻게 토폴로지가 막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에 포함되는 contained in A인 오픈 셋들의 유니온을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아닌 거예요. A에 포함되는 오픈 셋들을 전부 다 유니온을 했을 때 그것을 인테리어 오브 A라고 합니다. 좀 수상적인 정의일 수 있는데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고요. 그리고 클로저는 반대입니다. 클로저는 intersection of all closed sets containing 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X 안에 A라는 सब셋이 있는데 이 A를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 뭐, 좀 더 크게 해서 이런 클로즈드 셋도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아니고요. A를 완전히 포함하는 클로즈드 셋들의 인터섹션을 클로저 오브 A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는 이렇고 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A가 오픈이면 A랑 인테리어 오브 A랑 같습니다. 왜냐? 왜냐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A 컨 그러니까 컨테인드인 A인 오픈 셋들을 전부 유니온 한 개 인테리어 오브 A라고 했잖아요.
근데 A의 이제 부분집합들 중에서 오픈셋인 걸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을 텐데 당연히 A 자신도 오픈셋이면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죠. 그래서 얘가 유니온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A가 나오게 됩니다. 인테리어 오브 A는. 마찬가지로 이제 A를 포함하는 클로즈 셋들의 인터섹션이라 했으니까 A가 클로즈 되면 그 클로즈 셋들 중에 가장 작은 게 A겠죠. 그래서 인터섹션 하면 그대로 A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대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A랑 A 바랑 같다. 이 클로저를 A 바라고 쓰기도 합니다. CLA라고 쓰거나 A 바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고 얘는 사실 저희가 오늘 다룬 내용에서 그렇게 다루진 않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그리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밋 포인트에서 볼 건데 그 전에 네이버드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어, 네, 네이버드를 보면 음, 근데 이 오픈셋 U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U, 이 오픈셋 U가 오픈셋이고 X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X를 포함하는 오픈셋 U를 U is a neighborhood of 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X가 있고 집합 X가 있고 X라는 원소가 있을 때 이 X를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오픈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토폴로지가 부여된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를 그냥 전부 다 U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이제 논증 같은 걸 할 때는 임의의 X의 네이버후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X를 포함하는 모든 이 오픈셋들에 대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네이버후드라고 합니다. X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 제가 해석학 같은 거 할 때도 일단 네,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정의는 이렇고 이 터미놀로지를 사용해서 음, 네. 이것도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미트 포인트는 뭐냐? 그대로 일단 계속 정의가 나오는데 리미트 포인트라 한다. Every neighborhood of X가 A와 intersect 하는데 X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X에서는 안 하고 좀 다른 데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 이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A라는 सब셋이 있는 거고요. 이 A의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सब셋 A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고 이제 토폴로지, 오픈셋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X에 어떤 토폴로지가 주어졌다 했을 때 오픈셋이 이렇게 뭐 주어져 있겠죠. 그리고 안에도 막 있을 거고 있을 텐데 얘를 X를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막 있다 칩시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는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모든 오픈셋이 이 A सब셋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X를 A의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every neighborhood containing X가 A와 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두 번째로 그 모든 오픈셋들이 X랑 그러니까 이 X는 A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원소가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X가 이런 식으로 가서 A와 접하지 않는 네이버후드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일단 모든 네이버후드가 A랑 접하는데 또 그냥 접해서도 안 되고 이 X랑은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대충 어떤 컨셉이신지 되실지 되시죠? 그래서 일단 리미트 포인트이기 위한 조건은 모든 सब셋이 그러니까 나를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이 A랑 인터섹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섹트 하는데 내가 A에 들어가서 인터섹트를 하면 안 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여기에 X가 있어도
모든 어, सब셋이 A랑 인터섹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안 된다 뜻이에요. 모든 오픈셋이 A랑 인터섹트 하는데 X는 여기 들어있으면 안 돼요. A에. 그래서 이런 걸 리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실수 집합을 생각을 할 때, 0부터 1까지 했을 때, 여기 1은 0이랑 1이랑 0이랑 1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여기 안에 안 들어가죠. 근데 1을 포함하는 모든 오픈셋은 얘랑 접해요. 그래서 이걸 리미트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수체에서요. 근데 이건 유리수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건데, 네. 그래서 일단 그게 리미트 포인트의 정의이고요. set 아, differently. 5분 안에 정리가 네,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분 안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안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하스로프로 넘어가고, 체크스페이스 넘어가고, 음,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아, 리니어 컨티넘이 나오는 그 부분에서 하면 좋은데, 네. 이 리니어 컨티넘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오더드 셋, L을 생각을 하고, 뭐 하나의 원소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리니어 컨티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리스트 어플 바운드 프로퍼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밀해야 된다는 뜻이죠. 실수처럼 조밀해야 된다는 뜻이고, 유리수만큼만 조밀하면 안 돼요. 유리수만큼만 조밀하면 2번만 만족하고 1번은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할 때 리니어 컨티넘이라고 하고, 근데 이전에 커넥티드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5분 만에, 커넥티드는 간단합니다, 사실. 커넥티드에 대해서 보면, 어떤 로지컬 스페이스 X가 있을 때, 얘를 딱 두등분할 수 있는 오픈셋이 있을 때, 오픈셋 A, 오픈셋 B. 그러니까 이 X를 오픈셋 A랑 B로 두등분할 수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되면 커넥티드가 아닌 거고, 할 수 없으면 커넥티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오픈, 어, 만약에 오픈셋 A랑 B가 존재해서 A 유니온 B가 제가 36분까지 딱 하겠습니다. 이게 X고, 이렇게 될 때, separation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될 때, 이 separation을 A, B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커넥티드가 아닌 거고요. 단순하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커넥티드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0부터 1까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뭐 어떤 뭐 3, 네, 2분의 루트 2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루트 1, 그리고 2분의 루트 1,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가 클로즈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려면 앞에서 정의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계속 그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저는 이 스터디가 어떻게 네, 됐었냐면은,
제 이름에서부터 이제 얘기했듯이 삽질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항상 삽질한 흔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제 좋은 내용이고 이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렉처의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하겠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 네, 어, 이 스터디의 목적을 이제 뭐 사람 이제 김능 선생님 나름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어떤 수학적인 대상, 비수학적인 대상을 수학적인 렌즈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저는 이 수업의 공통적인 목적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삽질을 해야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 삽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리스트 포인터 같은 것들도 깊게 네, 파고 들어갔을 때 대충 대화의 포맷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대상이 있어. 이 대상을 가지고 수학적인 렌즈를 가지고 뭔가 보려고 하는데 파고 들어가다 보니 리스트 포인트 뭐 리스트 정확히 이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게 이제 네, 나왔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알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시를 들여다봤는데 이 예시를 내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계속 어려움이 있다. 또는 이 예시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좀 뒤집어서 보고 아니면 비틀어서 보고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잘 되진 네. 않았다. 사실 이 포맷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대화의 그게 사실, 네, 네, 이 포맷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이 포맷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의미에서는 최소한 이 스터디에서는 그런 포맷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네, 생각이 수렴하는 걸 좀 그러니까 생각이 발산할 수도 있겠지만 수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바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수학의 어떤 집합과 어떤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뭐 어떤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별거 아니구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항상 마침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 그게, 마침표가 되니까 어려우니까 계속 이제 그렇죠. 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돼. 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모르겠어. 이런 형태의 대화 포맷이 항상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네, 선생님께서 이게 어 제가 물론 뭐 선생님 갈 분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시간을 되게 많이 소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사실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거를 마침표를 지는, 하면서 깨달았는데 네, 어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김 선생님 그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제 경험상 그 성과가 나오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공부했다. 약간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이건 제 피드백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간 평가를 할 때도 네,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을 그러니까 토폴로지 사실 너무 이제 그 뭐랄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냥 토폴로지 네, 뭐 어쩌라고가 돼버리다 보니까 토폴로지 안에서도 윤선생 관심 있는 뭔가 내 연구 분야랑 맞닿아 있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면에 이제 뭐 공률 계산한다든지 사실 뭐 이거는 뭐 토폴로지랑 좀 관련은 없습니다만 뭐 그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 뭐 숫자로 떨어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로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또는 그 함수의 뭐 합성일 수도 있고 뭐 경우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를 잡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음, 내가 거기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토폴로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토폴로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토폴로지 안에서 그러면은 토폴로지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리스트 포인트나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이 토폴로지를 단순히 토폴로지로서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대수학적인 렌즈를 좀 가지고 오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계속 이제 타고 타고 나가는 형태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 거죠. 어, 결과적으로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중간 평가 때 대략 어떤 거를 좀 할지 저도 그냥 대충 그냥 고민만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진짜 저는 대단한 생각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아예 선형대수를 할 때 뭐 네, 싱글 디컴포지션 같은 것들을 뭔가 좀
내 방식대로 좀 설명을 해볼까?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행렬을 공부할 때 왜 행렬이 뭐 이제 AX 이꼴은 뭐 B 이런 식일까? 뭐 약간 진짜 말도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그냥 제 방식대로 조금 설명을 해볼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삽질을 했는데 그냥 중간평가 때 결국 그런 거예요. 뭐 채널치기님이 뭐 이제 저희한테 뭐 학점 매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죠 좀. 뭐 너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이러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가 이제 나와야 되는 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를 해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구체적인 대상.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굳이 무조건 수학이 필요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나는 수학적인 렌즈로 보고 싶어서 수학적인 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대수학, 위상수학, 뭐 그다음에 뭐 해석학 이런 것들인데 나는 위상수학으로 좀 그냥 보고 싶은 거야. 뭐 그런 것도 어쨌든 이제 생각의 방편이니까. 그럼 위상수학 중에서 어떤 게 또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서 결과가 이제 좀 명료하게 나온다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그냥 이제 뭐, 이런 집합이랑 이런 함수 가지고 지금 계속 호착질 하는 거구나. 대충 뭔지 알겠네. 가 결론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신 바가 해소가 되고, 또 나중에, 네. 그러면 내가 이런 간단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난, 이런 논문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연구자들과 차별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전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이제, 이건 근데 제 생각이고요. 네, 뭐,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시게 괜찮습니다. 근데, 어, 제가 원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한 이번 주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조금 피드백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인 한 가지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그 한 가지를 설명을 할 때 피드백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한 10분에서 네. 한 15분 정도 안에 설명이 가능한 주제였으면 좋겠고, 피드백 시간도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받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11시 넘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생각을 하면은 뭐 그 정도가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도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거는, 네, 이해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오늘 할 내용이 이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음, 실수랑 유리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폴로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음, 토폴로지라는 게 무슨 정의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 정의로 논의를 해야 돼서, 정의를 계속 설명하다가 끝나버려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랑 어쨌든 진행 방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음, 그럼에도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알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까 구체적인 뭔가 집합이나 뭔가, 그러니까 내가 이 토폴로지를 하는데 왜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해놓고 있어요. 저 스스로, 그러니까 저도 컴팩트 섹, 그러니까 컴팩트니스까지만 딱 하자. 왜냐면 제가 어쨌든 이 모든 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모든 게 리만 기하로 귀결이 되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데 그럴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논증을 하는 법을 배우고 리만 기하 이제 그런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자 해서 플로지를 했던 거고 당장 그래서 일단 컴팩트세까지만 하고 리만 기하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이제 또 중간 평가 때 정확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려야 할지가 좀 애매해지긴 하네요. 그게 어쨌든 제 방향성 자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이게 아니었는데 아, 얘기를 하다 보니 정의만 저도, 계속 하다 끝났네요. 네. 저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이제 말씀을 이런저런 걸 해주셨잖아요. 네, 종합적으로 그쵸.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네. 음, 그렇고, 그리고 저를 설득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스로 설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받아들이시면 네, 되고, 나는 뭐, 그러면 너 생각이지. 이러시면은
그냥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이제 느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이 시간이 시간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각자 네. 귀중한 시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 일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음, 어떤 학문이든 약간 공통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공통점 중에서 엑스퍼트가 되는 데까지 필요한 건 삽질이고요. 그 삽질을 잘해야 돼요. 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좀 저도 미숙하지만 그 뭐랄까 같이 미숙한 점들이 있고 그걸 같이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좀 드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 이 부분은 내가 무조건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 것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안 돼도 뭐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한테 맞는 구체적인, 방법이지 김대현 선생님께 맞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음,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10분 정도에 설명할 수 있는 확실한 대상을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쨌든. 어,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오면 좀 근데 구체적인 대상은 사실 그건 논리 전개에 있어서 부차적인 거고요. 뭔가 생각을 했을 때 어, 그런 거죠. 아, 이거 이 스터디가 끝났을 때, 아, 나 공부 잘했다. 네. 이렇게 되면 저는 100% 실패라고 보거든요. 스터디 끝났을 때 사실 그렇게 남는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삽질한 거니까. 네네, 네. 내가 새로운 대상을 보았을 때, 아, 이거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문득문득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저는 바로 성공이라고 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고. 네. 그래서 네. 정확히 뭔가, 알겠습니다. 무슨 네. 말씀이신지. 네, 공부를 한 건 당연히 좋은데, 그 공부를 한 네. 거를 저한테 100% 설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선생님께 당연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음, 그보다는 이제, 아, 나 이런 거 공부했는데, 아, 이거 모르겠네. 아, 약간 이런 거 있지. 사실 그거 털어놓으려고 이제 이걸 운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실 때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모르면 그냥 모른 대로, 공부 안 한 대로, 뭐 문제 안 푼 대로 그냥 오셔라. 라고 얘기한 게 네. 그 아, 뭐, 했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소연인데, 그 삽질이라는 네. 게 하소연이랑 같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씨, 네. 모르겠네.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그 하소연이 없어서 뭔가 내가 전문가가 된다? 저는 말도 안 되거든요. 네. 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 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그 말씀하신 이제 하소연이라고 하면, 하소연이 어쨌든 뭔가 삽질한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삽질한 거를 전달하기 위한 최소의 데피니션 같은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전부 알려주는 게, 그게 참 어렵네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내가 삽질한 내용을 알려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걸 전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아, 배경 지식은 사실 어느 정도 좀 날려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음, 분석한 대상을 보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아, 유전자 발현량을 분석을 하고 싶은데, 아, 네, 그러려면 데이터가 이제 행렬 세트로 얻어진단 말입니다. 아, 이거 네, 행렬 세트를, 아, 무슨 행렬을 곱해야 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네, 뭐 차원 축소 같은 분석법을 좀 찾아봤다. 근데 차원 축소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차원 축소는 아니더라. 그래서 다른 네, 방식의 차원 축소를 가지고 이짓저짓 하다가 시간만 날려먹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제가 했던 삽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때 네, 뭔가 김 선생님께서 제 분야는 모르시지만 네.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으니까 차원 전혀 축소는 없죠. 예 서영대 수학 얘기니까 네, 그쵸. 예. 근데 전 근데 대화가 이런 그게, 식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근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네 그래서 배우시면 좋겠고요. 근데 네, 그래서 어떤 걸 배우셨으면 좋겠냐면 그 네, 내가 수학적인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수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 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웹페이지 하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C부터 설명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거니까. 네. 네, 필요한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맥락들에 맞게 단어들과 문장들을 뽑아내는 것도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안 되는 게 다 자연스럽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계속 내가 이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나은 형태의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시도를 하시다 보면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 네. 그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시를 명확하게 드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일단, 네,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게 식대한 내용을 다 빼고 뺀 건데, 음, 이게 사실 토폴로지라는 게 정의를 모르면 아예 그냥 소스를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선형대수학은 사실 저희가 어쨌든 공통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정의로 섭취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면 정의를 그래도 한 네다섯 가지, 최소한 세네 가지는 알아야 돼. 리미트 포인트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하다 끝나버려서 참 이게 음, 또 어떻게, 만약에 토폴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컴팩트셋에 대해서 만약 다음 시간에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컴팩트셋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그래도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토폴로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 포인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리미트 포인트를 포함한다, 안 한다. 리미트 포인트가 뭔데?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긴 했네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컴팩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가 하든가 해야겠어요. 근데 네, 일단, 그래도 말씀하신 바는 이해했습니다. 확실하고. 선형돼서 계시고. 선형대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센서스가 분명히 좀 더 있고 쉬운 대상이 임에는 분명하거든요. 이런 대화 주제일 때. 근데 위상수학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위상수학 공부하신 분들이 학회 나가서 이제 발표하기 좀 곤란했겠죠. 왜냐면 톡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길어봐야 30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라 보고요. 그 방법이 물론 제가 이제 위상수학적인 내용을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질문을 받아가면서 이제 또 내용 전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아, 때 한 중요한 거 이제 한두 개 정도 네. 이제 키포인트로 이제 그 세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C에서 이제 뭐 저기 뭐냐 인클루드 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것들 제일 처음에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거 한두 개 그냥 간단하게 깔아두시고 그 다음에 논리 전개하시면 충분히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방향인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생산적인 방향이 좀 될 수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아, 어쩔 수 없고요. 그게 네, 일단, 어쨌든 제가 뭐 미주알 구조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근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오히려 더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일단, 기존 알겠습니다. 섹션들을 다 중요하지만 맥락에 따라서 다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설명하다가 진짜 뭐 매번 이제 저기 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뭐 실수의 완비성부터 얘기를 해야 되면 진짜 답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 퉁치고 넘어가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뭐 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해서 중간 평가도 처음에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뭔가 좀 그 문제를 하나 내달라고 할까 아니면은 이제 뭔가 관심 있는 주제를 뭔가 좀 내가 오히려 정해볼까 싶다가 그냥 아 이거 선생님들한테 다 각자 맡기자라고 생각을 한 것도 각자 맡기고 각자 정해와서 내가 취합해서 전달드리고 이제 피드백 때 그거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도 이제 음, 관심 있는 네. 주제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정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뭐 수학적인 걸뭐 아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 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각자한테 그 중간 평가를 받고 싶은 주제들은 다 맡기고 저는 그냥 취합해서 네, 저부터 먼저 삽질해가지고 서로 피드백 받으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왕창 깨지는 거죠. 왕창 깨지고 씨 이거 왜 안 되지? 약간 이러면서 스터디가 끝나면 저는 한 90% 성공. 아씨 왜 안 되지 하면서 끝나면 90% 저는 성공이고요.
나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거 잘 설명했어. 아, 이거 100% 꽝. 음, 네.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씨 무슨 개삽질이 약간 이렇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네. 크게 시간 절약할 거예요. 어, 왜냐하면 뭘 하든 삽질이 필요하거든요. 중간평가 때, 음, 뭐 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해서 제 생각에 한 일단 29일로 할까 싶고요. 시현진님께도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오늘 거의 목요일 다 지나갔으니까 네. 오늘 토요일 정도 토요일까지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제 나 이런 거 좀 이제 간단하게 뭐 하나 내가 관심 있는 대상 정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왜 필요하고 이게 뭐 이걸 뭐 설명 방식 좀 다를 수 있겠다. 아무튼 이제 어떤 하나 주제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설명하고 피드백 받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주제만 이제 뭐 내일이랑 모레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모레까지 주시면은 이제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냥 그 대학교 학부 3학년들이 하는 수학을 세 가지 있잖아요. 국수 해석, 현대대 수학, 이상 수학이 있는데, 이상 수학 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이거 계속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아마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보는 것보단 채널에서 하는 국수 해석 스터디나 아니면 리만 기하 스터디 이런 거, 일단 당장 컴팩트까지만 하고, 그런 걸 따라가면서 그냥 순수하게 수학적인 내용들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그 전에는 저도 이제 리만 기하 스터디를 했던 이유가, 어쨌든 지금 이 스터디에서 민상 수학을 한 게 리만 기하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리만 기하 스터디거든요. 근데 그걸 한 이유가, 뭐, 기계학습에서 이제 휘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뭐 최적화를 할 것인가 그런 거 써보니까 나왔던 건데, 그러고 하다 보니까, 좀 이상 수학 하다 보니까 그냥 수학, 수학 계속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채널적인 있게 네, 피드백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네, 그 방향에 대해서. 근데 엄청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뭘 피드백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하면 되는 거라. 그냥 지금 일상 수업 하는 것처럼 책 읽고 논증하고 하면 되는 거라서, 당장은 그런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까지 일단 더 생각을 해보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네, 지금 당장 생각은 그래요. 네. 네. 그, 네. 필요하신 것들 이제 각자 묻고 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필요하신 뭐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제 시각에서 본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셔도 좋고 아, 안 받아주셔도 네. 그만입니다. 그래서 아, 네, 필요하신 감사합니다. 만큼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네. 어, 그때 좀 네, 생각해 보시고요. 뭐 잘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 있으면 슬랙으로 요청 주시고요. 네. 네. 얘 지금 이제 좀 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슬슬 나가봐야 돼. 아, 네. 아, 네, 네. 레코딩 종료할게요.